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이제 3차 시 제가 1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첫째 날이니까 저도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실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유아의 삶과 수학. 유아의 삶, 아이들의 삶 자체가 수학이 없어는 되지 않죠. 아까 딸랑이를 흔들면 딸랑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이가 예측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듯이 내려가는구나 라는 걸 알듯이 그 뭐라고요? 중력의 법칙을 그런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아이가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수학자로 태어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가이스트는 수학자로 태어난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능동적 사고자로서 자신이 둘러싼 세계를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탐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버터워스는 수 획득 기제를 갖고 있다. 아까 덧셈, 뺄셈의 그런 감각, 언어 획득 기제처럼 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 모두를 갖고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어리는 모든 인간은 생존을 위해 1차적 수학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1차적 수학 능력은 사물의 개수 인식하는 거, 모양과 크기, 위치,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덧셈 뺄셈은 윈 교수가 한 거예요. 윈 교수가 한 실험을 EBS에서도 다시 한번 한 거예요. 덧셈 실험. 미키 마우스 인형을 하나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스크린을 닫는 거야. 그리고 그 또 하나를 갖다 놔. 또 하나를 갖다 놓는데 갖다 놓는 모습은 보이지만 스크린에 가려 있어. 손만 나갔어요. 여기 이렇게 손만 나갔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을 내리면 아이가 이 안에 2개 있으면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고 5초 만에 다른 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빼서 하나만 있게 놔두면 아이가 오랫동안 보더라는 거죠. 응? 그리고 두 번째, 스크린에 가려서 하나 들어갔고, 자 보세요. 스크린에 가려서 하나 들어갔고 또 하나 들어갔어. 그래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따다단 하고 하나 빼는 모습을 보여줘. 그럼 이 안에 몇 개가 있어야 돼? 다시 설명할게요. 빼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하려고 해요. 하나를 넣었어.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하나를 넣었어. 그리고 또 따다다다다다 하고 하나를 넣었어. 그랬는데 하고 땡땡땡땡 하고 하나를 뺐어. 그럼 이 안에 몇 개가 있어야 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몰래 스크린 뒤니까 여기다 하나를 더 놓고 이 안에다가 2개의 인형을 놔둔 거예요. 그리고 샥 내리고 보여줬는데 2개의 인형이 있어. 이랬을 때 아이가 어떻다라는 거. 하나 나가서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있네 하고 응 하고 봤다는 거죠. 그런 실험을 통해서 뭐를 갖고 태어난다? 아이도 덧셈, 뺄셈, 이러한 감각적, 수학적 누구의 말이에요? 기제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 버터워스처럼 수 획득 기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것을 다 뒷받침하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실험이었고, 그리고 수학 교육의 기원과 흐름. 수학은 인류와 함께 시작됐어요. 왜?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목축을 이제 들에서 양을 키우잖아요. 그럼 내 양과 상대방의 양이 구분돼야 되잖아. 그럴 때도 숫자가 필요했고 마크가 필요했고 곡식을 저장하고 또는 같이 일을 했지만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하나였다면 또 내 거와 다른 사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류의 시작과 함께 수학은 나타나게 생각했다. 내 것을 챙기려고. 내 것이라는 것이 있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수학이 할 때 제가 문명과 수학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적 기호의 조작.
기호를 쓸 수 있다라는 거. 문명이 발달하면서 학문으로 인식, 기억력, 계산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연마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AI 같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해내서 그 AI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력을 넣어주면 스스로 재조합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1부터 시작된 1 더하기 1은 2야. 1 곱하기 2는 2야. 4 나누기 2는 2야. 이렇게 덧셈에서 맨 처음엔 수세기에서 덧셈에서 나눗셈에서 방정식에서 점차 가더라 미적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AI가 나온 거잖아요. 대단한 인간입니다. 그쵸? 그렇게 상징적 기호의 조작을 통해서 발달하게 됐다. 그래서 20세기에서 지금 특히 21세기를 살아갈 때 수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IT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그리고 그 IT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수학자잖아요. 진짜 수학적인 개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세기의 변화, 수학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역할과 학습자로서의 유아에 대한 관심을 수학 교육의 변화의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에게도 뭘 시켜요? 코딩. 그리고 그것이 더 내려가서 이제 유치원 시기에도 뭐 코딩 시키려고 하는데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인 감각이 중요한 거죠. 코딩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학적인 감각, 문제 해결 능력,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수소가 에너지가 된대. 음극과 양극 벌써 에너지이지만 수소 에너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왜? 석탄과 휘발유와 이런 것들이 공해를 오게 해서 이제는 수소 연료가 대세이잖아요. 왜? 그거는 결합해서 에너지를 썼는데 결국 뭐가 만들어지니까? 물이 만들어지니까 환경 오염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산화탄소를 양산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대기 오염을 시켜서. 그런데 수소 에너지는 수소가 수소를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거기서 만들어낸 양산물이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 에너지가 대세입니다. 태양 에너지, 수소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대세인 거죠. 환경이 너무 오염이 돼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이 지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수학이 기본이 되고 그 수학을 하는 아이들이 연봉이 또 많아지게 되니까 부모가 이제 그거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수학을 해야.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또는 더 키워내기 위해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하죠.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미국에서도 수학자, IT계 이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아주 쉽게 주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잘 주지 않죠. 트럼프도 이공계에 우수한 그런 사람들은 주지요. 왜? 그 나라를 이끌어갈, 그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그런 것들을 개발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유아의 삶과 수학 교육이란 유아는 그냥 삶 속에 녹아져 있어요. 아침에서부터 잠들 때까지 자꾸 두들겨보고 세어보려고 하고 만져보면서 인과관계를 알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져 있다. 근데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삶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생활 속에서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져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 외우는 거.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버스 탈 때도 그거 분석해야 되고 어떤 게 시간이 빠를까? 버스가 빠를까? 전철이 빠를까? 여러분들 고민하시잖아. 이제 여러저러저러 한 것들도 생활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 삶 속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일상에서 또 노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곰 3마리. 잘 보세요. 곰 3마리가
하나의 집에 있어. 아빠 곰은 뚱뚱해. 그쵸, 크기.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엽다. 아빠, 엄마, 아가, 서열. 그쵸? 그리고 아빠 곰, 아빠 침대, 엄마 곰, 엄마 침대, 애기 곰, 애기 침대. 1대1 대응. 노래 속에 다들 굉장히 논리적인 노래예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은 뚱뚱하고 엄마 곰은 날씬하고 애기 곰은 너무 귀엽대. 그리고 스그스 잘한다. 아빠 곰은 뚱뚱해. 아빠 곰 뚱뚱하다. 1대1 대응. 엄마 곰은 날씬해. 날씬한 거 1대1 대응. 애기 곰은 귀엽다. 1대1 대응. 서열화, 크기, 수.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유아 수학 교육의 이해. 그래서 수학은 개념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결합되는 거예요. 개념적 지식은 뭐예요? 수, 양 이외의 공간의 구조 및 변화, 상징적 조작의 논리와 그 변화에 가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과정적 지식은 뭐예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수, 기호. 그러니까 오히려 과정적 지식만 먼저 킵해 두세요. 개념적 지식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과정적 지식이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 1, 2, 3, 4 이렇게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 1, 2, 3, 4, 그 다음에 기호, 그 규칙 이런 것이 뭐라고요? 과정적 지식. 개념적 지식은 뭐예요? 논리적인 조작, 인과관계를 아는 거, 개념적 지식. 그리고 그 변화에 관한 인과관계를 아는 거. 공간의 구조, 변화의 상징, 그리고 이제 그 논리의 변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인과관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개념적 지식이다. 중력이 있다는 것. 이 공간을 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떻게 해? 입체적으로 져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것, 개념적 지식과 과정적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결합이 됐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유아 수학 교육의 중요성. 일상생활과 실용성, 자신에 대한 이해, 사물이나 사람, 사건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이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일상성과 실용성. 자, 봅시다. 예를 들자면 나는 5살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셋이고 친구는 2명이세요. 수학 지식, 이 수 개념이 없다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우리 집은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이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나는요, 1년 지났고요, 2년 지났고요. 그 1년, 2년, 3년도 그러네. 나이를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죠? 나 이만큼 됐어요? 하고 얘기할 거예요? 나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성과 실용성, 그리고 도야성, 나와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넘어서 논리적인 사고, 기호와 형식화 능력, 그리고 추상적,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을 배우는 과정이 도야성이다. 그리고 시대적인 욕구, 아까 전자의 이야기 했던 것처럼 지금 유치원생 아이들에게도 그 코딩을 가르친다는 것처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IT가 개발된 것, IT가 앞서가는 나라와 IT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나라를 비교했더니 어디가 선진국이에요? 그쵸? IT가 잘 개발된 나라가 선진국이더라. 전쟁에서도 어디가 다 무기도요. 이거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원격이고 그렇잖아요. 그 비행기도 인공위성도 그쵸? 그래서 수교육이 나라의 부강을 이끄는 시점이 됐죠. 그래서 온 나라가 수학 교육에 몰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또 제2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런
천재가 나오는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 교육의 목적. NCTM, 미국 수학교사협회를 축약해서 말한 거예요. 미국 수학교사협의회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되는 수학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학의 가치 인식하기. 너가 수학을 알면 이렇게 삶이 편하고 윤택해져. 이런 가치 감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왜 배워야 하는지. 1, 2, 3, 4를 배우기보다도. 그리고 수학을 학습하는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갖기. 우리는 수학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덧셈, 뺄셈, 곱셈을 막 하다 보니까 능력이 그때서부터 떨어져요. 구구셈 못 외우면 막 바보가 된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구구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작을 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몬테소리 교구처럼 이렇게 비지를 통해서 몇 개 실물을 보면서 자기가 터득해야 되는데, 암기를 못하는 애들을 수학을 못하는 애처럼 취급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그때서부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학습하는 학습자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에 너는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인과관계도 알고 있어. 이거 암기는 좀 늦게 알아도 돼. 논리수학적인 사고력이 암기에서 나옵니까? 그거 기본이 되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풀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걸 주거나 너무 많은 암기를 시키다 보면 답답해서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학적 문제 해결자가 되기. 수학적으로 비밀번호를 푼다든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공식을 써보고 한다든지. 그리고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있죠. 엄마가 1,000원 줄 테니까 사탕 2개 사갖고 와. 얼마 남았지? 이거 다 수학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하면 명료해. 굉장히 명료해. 클리어하고. 그리고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하기. 그쵸? 이게 수학자잖아요.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이렇게 갔을 때와 이렇게 갔을 때의 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더 가까워요. 그쵸?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었잖아. 내비게이션과 아내 말. 왜 내비게이션은 그것을 가장 빠른 길을 찾아주잖아요. 변인들을 찾아서 그 순간에 어디가 정체되고 어디가 뭐 해서, 원래는 길이가 짧지만 정체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내비가 알려준 데가 빠른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면 내비는 막 돌아가는 길만 가르쳐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신호까지 다 고려가 된다면 더 이제 우리가 내비를 못 따라가죠. 근데 우리의 감각이 내비를 못 따라갈 때가 있죠. 그리고 수학적 개념을 다른 영역의 지식과 연계하기. 그쵸? 값어치에 대한 것을 다른 영역, 인문학적이랑 연결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태도, 수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게 수학교육의 목표이자, 또는 그것을 통해서 수학적인 사고력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태도란 수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수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태도. 나는 수학 못해. 이게 아니라. 그리고 수학적인 지식, 다양한 수학 개념과 수학적 논리 규칙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수학적 기술은 실제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 상황 안에서 수학에 대한 태도와 동기, 그리고 수학적 지식을 효율적으로 발휘하는 능력. 우리가 잘하는 거. 그렇잖아요. 나는 미적분은 못 풀지만 아주 일을 효율적으로 잘 끝내낼 수 있어. 오히려 그런 기술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미적분을 못하는 것은 오히려 수학적인 사고력을 못했다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너무 어려운 걸 외우게 하고 공식을 외우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미적분 이상이 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 복잡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사불란하게 합리적으로 잘 끝난, 이거 수학적인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거. 그래서 너무 빨리 암기식으로 시키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서 변별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넣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수학 못해 이래요. 그러나 해외에 나가보면 다 1등 하잖아요. 너무 수학적인 사고력이 높잖아요. 그리고
유아 수학 교육의 최근 동향, 점점 더 수학적인 태도와 동기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처럼 어렵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 나라의 부강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의 수학, 세상과 삶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수학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수학을 접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수학적 능력의 발견, 우리가 제가 아이는 과학자로 태어난다 EBS 설명드린 거와 같이 아이들은 그런 수학적인 능력을 많이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기어리의 그런 어떤 습득 기제를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사물의 인식, 그 다음에 개수의 인식, 모양과 크기, 위치,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다. 수학적 기제를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마우스 인형에서 보면 4개월 영화도 덧셈, 뺄셈의 그러한 그 감각을 갖고 태어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꼭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수학과 자기 관련성. 나 자신과 수학이 굉장히 맞닥뜨려 있다라는 거. 내가 나이를 말하려도 내가 수 개념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내가 어린이집에 가는 길을 아는 거. 이런 거 다 자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지금 세계의 추세죠. 그래서 수학적인 주도성, 먼저 호기심을 보이는 것, 자발적으로 궁금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것은 또 자기와 관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엄마 나 몇 살이야? 나 언제 태어났어? 생일 언제와?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수학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 그것을 나타내고 싶고 또는 그것을 알고 싶은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 몇 밤만 자면 너 생일이 와. 그리고 언제가 되면 여기서 얼만큼이 모이게 되면 이것을 살 수가 있어. 엄마가 마트에 가서 어머 이만큼의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이 들었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생활과 밀접하답니다. 그래서 수학의 주도성, 아이가 먼저 생활 속에서 엄마 이거 뭐야? 수학적인 감각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어린이집에서도. 자, 그리고 베드타임 매스라고 해서요. 수학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미국에서 이제 더 많이 난리가 나서 잠잘 때 또는 일상에서 아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갔어요. 제가 여기 사이트 올려놨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뭐 동화를 통해서도 해놓고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 근데 그걸 더 넘어서 내 일상에서 수학을 알았을 때, 수학을 잘 몰랐을 때, 그리고 수학이 나한테 얼만큼 편리를 주는지 아주 코미디하게 아주 어린 아이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화를 통해서 또는 일상을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수학 교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학은 너무나 중요하고 나 개인의 생활을 잘 편하게 영유하기 위해서도 수학적인 사고력은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도 수학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 나라가 수학에 지금 수학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유아의 삶과 수학 교육에 대한 안내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앞으로 개념 이런 거 우리 배우도록 해요. 오늘 첫날인데 내용 많았죠? 그래도 차곡차곡 지식이 쌓이고 그것이 현장에 잘 적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